안녕하세요. 스탁투게더입니다.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가 떴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2주 내에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서명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서명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는 사실 2주 후에 사인을 한다는 것인데 그 전부터 폴란드에 대한 이슈는 있었었죠. 당연히 이제 방산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한수원이 폴란드의 원적 발전소 신축 사업에 대한 수주 관련 의향서를 이제 체결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지난 4월에 이미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었죠. 이것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과 경합을 벌인 것이겠고요. 거기서 이제 한수원이 따낸 것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현재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을 따낸 것이고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ZEPAK라고 해서 이 기업이랑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관련된 재료가 2주 후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신기계인데요. 한신기계가 대장주의 요건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한신기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파동이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이 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때 원전 건설 이제 재추진 발언 속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상승 가도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 전부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어떤 공약으로 인해서 이 관련 파동이 나왔었다가는 이때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약 수의 기대감에 대한 지속 파동 그리고 신한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3, 4, 5기 공사 조기 착공 재개 언급 소식이 있었고요. 또한 인수위에서 산업부에 이제 원전 수출국 신설 추진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산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또한 이제 SK와 미국 테라파워 그래서 소형 원자료 SMR이라고 하죠. 소형 원자료에 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던 그런 소식이 또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이어서 이제 신한울 3, 4, 5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을 해서 이제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서 2030년 원전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030년에 32.8% 원전 비중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원래 목표치보다 전 정부의 원래 목표치보다 한 20% 초반대였죠. 22% 정도 이렇게 소폭 낮추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에 대한 하향 조정이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 시대에 맞느냐라는 어떤 문매를 좀 맞기도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조금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도 결국에는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는 원전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슈를 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22년 EU에서 텍소노미에 대한 원전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공식화시켰고 국내에서도 K 텍소노미로 포함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내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이 4조 2천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큰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사실상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원자력은 발전소와 이렇게 관련된 설계가 있겠고 그리고 메인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핵증기랑 이제 터빈 발전기 등이 있겠고 또 전기 설비가 있겠어요. 또 살수, 펌프, 밸브, 계측 부품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겠고 또 정비 기업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수혜를 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8월 말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어떤 이슈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2022년 8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죠. 한전기술 엘다바 원전 불참한다. 그래서 반쪽짜리 수주밖에 안 된다라는 이슈예요. 한수원이 수주한 분야는 원자력과 무관한 전력 계통이기 때문에 또 정작 우리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악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버텼던 한신기계조차도 탑픽이었던 한신기계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6월에 CPI가 발표되면서 정말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을 하고 국내 증시의 웬만한 성장주들이 다 하락을 해도 한신기계는 사실 잘 버텨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료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면서 급락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떠서 다시 강파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재료가 다시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파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더 강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셔야 돼요. 왜냐? 이 기사 더 읽어볼게요. 최근 우리나라가 3조 원 규모, 엄청난 규모였죠. 원전 수출 낭보를 울렸지만 결국에는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국내 원전 사업자의 설계 일감을 독점하는 한전 기술이 빠지면 반쪽짜리 수주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죠.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는 이집트 엘다바에 이제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으로서 한수원이 이중 2차 개통 사업을 따냈었어요. 근데 13년 만에 원전 관련 수출인데다가 사업비만 3조 원 규모니까 당연히 원전 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가 됐었죠. 그런데 문제가 한수원이 수주한 분야가 원자력과 무관한 전력 개통이다. 이 부분 때문에 정작 우리 업체들의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내 유일 원전 설계 기업으로서 원전 대장주로 군림하던 한전 기술부터 할 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의 탈원전 폐지 정책이 시장 수혜로 이어지기까지는 현실적인 시차가 존재하고 이는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관련 기업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올랐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원래 있었던 이슈였죠. 이거는 폴란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강파동을 가장 강한 강파동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이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실망 매물출회를 많이 보였던 그런 구간에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공기 압축기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피스톤 타입과 스크류 타입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 기종을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상당히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측 장비라든지 뭐 유지 보수 그런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우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진 또 원자력 계측기, 자동화 장치 그리고 유랑계 제조사 우리 우진 같은 경우도 오늘 파동이 강했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경정비 전문 업체라고 해서 발전소 총 10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점검 그리고 정비 이 부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컨 종목으로서 이제 수급 파동이 상당히 또 양호했던 그런 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HI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발전소형 보일러 제조사예요. 원자력 융합 원천 기술이 있고 또 사용 후의 핵 연료 수송 저장 용기 차폐체 개발 등의 정부 과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부각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발전 관련 개폐기 철탑 및 주상 변압기 제조사죠. 사실 이제 한전 기술 자체가 당연히 대장이죠. 원래는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및 기술 용역을 제공했고 당연히 이제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UAE에 원전 설계 수행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혁신형 SMR 사업에 또 참여 중이고요. 그 SMR이라는 게 되게 이슈가 또 한번 됐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대형 원전에서 이제 혁신형 SMR 이 이미지로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이제 큰 출력이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인데 하지만 이제 출력 조절이 어렵고 그리고 원자료를 식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또 입지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료에 대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린다면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출력 조절과 원자로 냉각이 또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 원자료, 중형 원자료 이렇게 나눠지는데 SMR은 굳이 바다에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일반 원전에 비해서 또 훨씬 자유롭습니다.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또 가능성이 적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비용과 기간 역시 일반 원자료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SMR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이죠.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노용의 종류만 약 70여 개 종류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그 연료와 냉각제에 따라서 크게 경수료형, 헬륨 고온가스형, 육육염 냉각형, 소듐 냉각형 이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삼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슈가 있었죠. SK 그리고 현대 등의 대기업들이 관련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2022년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 역시 2028년 총 3,99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더 크기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초소형 원자료, 그것을 MM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우주 탐사, 전기차 충전소 등의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한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MACD 선이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주가 파동이 내려오는 구간이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 출현하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을 때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2차, 여기 2차 골든 크로스에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운이 좋게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큰 파동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만들어졌겠네요. 잊지 마세요. 상승 다이버전스 플러스 골든 크로스 자리는 상당히 유효한 매수 타점이다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간 차트로 보는 것이 더 용이한데, 이 주간 차트에 발견되는 종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잘 대입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거의 저점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만나는 지점 60일과 200일 이평선, 이 지점이 8,000원 선 전후 구간이거든요. 한신기계가 이런 관련된 악재가 있는 과정에서 이 8,0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파동이 나오려면은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개발이라든지 아직은 실적이 찍히기에는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점들을 유념해 두면서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2주 후에 만약에 서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때 눌림목 타점을 공략해서 추가 파동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2주 이전이겠죠. 그러면 그 전에 또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소폭 올라올 텐데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증시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했던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장인데, 이전에 올려드렸던 썸네일 중국과 대만의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는 점 잘 체크하셔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입을 해보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관망 형태로만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